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책일 뿐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 은혜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세 반환용 대출 DSR 완화로 유동성이 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유동성이 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기준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혹시 유동성이 들어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전세 반환용 대출 DSR 완화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원래 안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순간 너희들 대출받아서 집 산다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러면 집값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규제 강화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거래절벽 단절과 전세와 관련돼서 단절되는 그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이 늘어간다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무난하게 흘러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유동성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대출 DSR을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역전세단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엔 다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DSR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 반환용 대출 DSR 규제 완화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는요, 철저하게 시장이 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물꼬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끔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면은요, 물론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용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늘려주게 되면은 외부 충격에 약하게 돼요. 외부 충격에 약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바로 직전과 비교해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작년 초반부에 비해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헉헉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풀어주잖아요. 외부 충격 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결국 어디에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한테 문제가 됩니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되면은요. 금융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들을 밟게 되겠죠. 금융기관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요. 금융기관이 무너지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만들어지면 유동성이 무너져버리고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빨리 뭘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경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한 채 접근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9년도에 잠깐 반짝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유동성 회수 작업이 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등장했던 그 시장의 유행어, 그게 바로 2009년 하반기부터 발생했던 힘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하우스푸어가 바로 그 이후에 생겨났던 용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 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거지,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착각하지 마라. 그러다가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것들을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걱정하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요.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야, DSR이 풀어지니까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가 역전세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DSR 규제 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레발 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동성의 증가가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썸네일 제목으로 뭐 DSR 규제 완화, 뭐 이제 들어가도 되나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레발 치지 마라. 지금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책일 뿐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란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